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또 이제 조금 며칠 지난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네, 어떤 기사죠? 아니, 작년에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분 성추행 사건이라고 난리를 쳐서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 자살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문 타이틀 보니까 박원순 성추행 그래가지고 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징역이라는 이 기사, 그래 법정 구속을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박원순 성추행했다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여직원이 징역 법정 구속됐나? 착각하게 되는 거죠. 뭘 착각을 해요? 그렇게 돼서 안 속으로 네. 박원순 전 시장을 자살에 이르게 한 그 여성이 드디어 죗값을 받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실 잠깐 이게 뭐지? 생각을 해서 의아하셨군요.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닌데, 기사가 도저히 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게 대체 새해 됐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때 이런 기사는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취자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궁금해하셔서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무슨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박사님, 작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당시 황심소를 들으며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황심소야말로 진정한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황심소가 진정한 언론이라 부르고 싶대요? 그러면 황심소는 진정한 언론이라고 믿고 있으면 되지. 아직 황심소는 진정한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진짜 이분이 지금 뭔 사연을 보내왔을까? 이번에 이 걱정되네요. 궁금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빨리 읽어보세요.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접했어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전 비서, 제가 본 모든 언론에서 이 여성에 대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그냥 네. 서울시 전 비서라고 시장 비서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고 박원순이 아니죠.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 대해서 지난 1월 14일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재판에서 피고는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정모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사사건이니까 원고는 어차피 검사가 될 거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은 네. 그러면 이 원고를 대한민국 대신에 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모 씨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에서는 놀랍게도 이미 죽고 없는 이 재판정에 있는 피고가 아니라 그렇죠. 죽고 하늘나라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한민국 재판부는 끌어와가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비서. 그렇죠. 전 비서.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불러왔고, 여기 있어요. 여기 불러왔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이런 희한한 지금 재판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이
법원이 죽은 사람도 끌어올 수 있는 겁니까? 요즘에 판사들이 영매술을 배워와가지고 영매술이요? 영매술이라고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초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판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언론이 나쁜 놈 아니에요? 언론이 나쁜 거예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성추행 혐의로 혐의로 고소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 그러면 이제 황상민을 소개할 때 전 교수가 아니라 전 연세대 교수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식기만 여자라고 지칭한 지칭하여서 연세대에서 선- 목이 잘린 전직 교수라고 해도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인간 그럼 이거 내가 아니에요? 연세대에서 목이 잘린 거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잘린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신동아에다가 그때 박근혜는 기부하셨죠? 그렇죠. 꼭두각시 혼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럼 옛날 디너쇼처럼 동남아에서 귀국하신 그게 아니라 소개 딱 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라고 지칭하시고 그래서 연대에서 바로 목에 잘리신 황상민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소개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요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지금 죽고 없는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이 전 여비서 네. 라고 하면 또 자기들이 요거 들을 거야. 전 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 비서기 때문에 정 비서가 전 비서한테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전 비서실 직원 정모 씨는 전 비서한테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쩌면 동성 연애 관계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착각까지도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남녀 이야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비서라고 비서라고 남자인지 했으니까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성폭행을 한 사람은 네. 정모 씨니까. 정모 씨 그렇죠. 그래서 법정 구속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재판은 누구 재판이에요? 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에요. 아니면 이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그 여자가 다른 비서실에 있는 그 남자 정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다치게 한 그걸 고소한 재판한 그렇죠. 재판인가요?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재판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재판은 이 전 여비서가 정 남비서에 대한 것을 재판을 한 거죠. 박 시장 일이 없는 거네요, 이 재판이. 그런데 왜 박 시장을 지금 왜 끌어들이는 거지? 혼을 불러와가지고 하는 이 놀라운 재판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써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까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 판사가 네. 작두를 타가지고 박 시장까지 잘못했다고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대한민국 없는 법도 판사가 지금 작두를 탔다고요? 아니 이미 영적 영역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완전 이 두 사람 이 남자하고 이 여자의 문제라서 지금 재판을 한 건데 박 시장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 작두 탄 그러니까요. 거지 사건을 만든 거지. 작두를 지금 대한민국 판사는 근엄하게 네. 법복을 입고 네.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작두 타는 판사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작두를 안 타시고 타고 네. 오셨으니까 그거를 영적인 그 계시를 가져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서양 마녀들은 네. 빗자루 타고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 대한민국 판사가 작두 타고 온다는 소리는 오늘 또 유선장한테 처음 들었네요. 아니 어쨌든 이게 본질인데 별건을 지금 끌어당긴 거 아닙니까? 별건 그렇죠. 별건을 끌어당긴다니 무슨 별건이 작두 타고 오면서 별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별을 끌어온 게 아니라 이 그럼 사람은 뭐예요? 검사들이 이 사람 때리고 싶을 때 다른 것까지 막 끌어당겨서 있는지 없는지 다 만드는 그 별건 수사처럼 지금 이 두 사람 문제인데 박 시장을 끌어당겨가지고 별건 판결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별건 재판. 별건 재판.
그러네요. 오, 그거는 이 재판부가 자기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한 게 아니라 내 재판하는 거 이거 좀 심심하니까 옆에 사건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끌어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사례를 이 재판부가 벌렸다라는 거. 역시 대한민국 재판부는 판사들이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넘어서서, 그대로가 아니죠. 넘어서서. 넘어서서 내 사건이든 남의 사건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 판결만 내리면 되는, 판결문을 쓰면 되는 완전히 개판이네요. 코미디죠.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코미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대한민국 준엄한 사법부나 재판이라는 거를 지금 본인이 능멸하고 모욕했다는 건 아시죠? 이러다가 또 별건으로 저까지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큰일 날 뻔. 여러분, 우리 유 선생 황침서에 안 나오게 되면 네.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찍혀서 그러니까요. 별건 재판으로 본인이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거.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이 법정 구속은 재판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야지 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판사는 일단 검사들이 자기들이 재판하고 싶은 나쁜 놈을 찍어주는 거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죄 추정 무죄 추정의 원칙은 판사들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전에 네. 이 뭐 로스쿨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책에 있는 이론과 실제로 벌어지는 실제는 사실 반대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검찰이 이 짱이네. 판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짱이 아니라. 오,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네. 밖에 나가가지고 건수 물어가지고 오는 찍새가 있고 영업 그렇죠. 영업해오고 오면 그걸로 가지고 딱새로 해가지고 또 찍새와 딱새 구도 혹시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본인이 비즈니스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오면은 그걸로 가지고 닦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게 이제 찍새와 딱새 구조인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돌아가는 거는 검사가 기소를 탁 하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거를 죄를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대한민국 형사 소송이 이루어지고 형사 판결이 이런 기본 구조거든요. 그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있는데 지금 검찰의 기소권이 경찰한테도 넘어가게 되면 경찰은 본인이 사실 하는 업무가 이제 분장이 되니까 힘이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검찰하고 이 사법부하고 짝짝꿍이 되는 게 이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게 추 장관하고 이 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이 상황에서 되니까 아 그래 드디어 이제 이 판사들의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더욱더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들이 사용하는 별건 수사하는 거를 판사가 별건 재판이라는 놀라운 걸 받아들여가 이제는 판사 세상이다 라는 거를 이 알려주는 걸로 이 사건을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판사 세상이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 찍새가 안 찍어와도 딱새가 그냥 영업이고 영업이고 뭐 우리 뭐 다 할 수 다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놀라운 능력이네요. 이게 이 재판 판사는 본인이 재판을 얼마나 검사스럽게 했는지 알까요?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병이
그렇죠. 검사는 항상 정의를 구현했다는데 정의는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고 내 입맛에 거슬리면 정의가 아닌 게 검사들의 심리거든요. 그럼 판사도 지금 검사서로 졌다는 걸 지금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에이구 이 검사스러운 놈아. 우리 유 선생, 네. 본인이 검사스럽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왜 나쁜지도 아니 모르겠고. 기분이 나쁘다니 지금 본인을 보고 검사스럽다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검사를 검세라고도 막 욕하잖아요. 그건 사회에서. 검세스럽다라고 하죠. 검찰한테 검사스럽다라는 거는 그거는 칭찬이에요. 근데 저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네. 자기 꼬라지를 아니까 그게 욕인가 생각을 하는데 되게 검사한테 욕할 때는 어휴 저 순사스러운 자식 이렇게 하는 게 욕이지 검사스럽다는 욕이 아니에요. 아, 검사한테 검사스럽다는 건 욕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검사스럽다라고 그러면 욕이 될까요? 판사한테. 자 오늘 사연이 뭐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2월 6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3, 4, 5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 보세요. 2021년은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